동호인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이 커트를 사실 많이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동호인분들 게임에서는 많이 하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트는 약간 좀 필연적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 커트만 조금 잘해도 게임할 때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끌고 올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동호인분들한테는 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트의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물론 뭐 탁구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인데 사실 뭐 포핸드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화만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응용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잘 돼야 또 응용 기술 또한 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일단 백카트 먼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백카트 할 때는 뭐 백쪽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쇼트 또는 백서브, 백드라이브, 커트는 기본적으로 그립이 약간 내 안쪽, 몸 안쪽으로 약간 인사이드를 살짝 말려야지 하기가 편해요. 뭐 물론 포핸드 칠 때 이렇게 화 쪽으로 까서 잡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 상태에서 커트하면 아무래도 면을 만들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커트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면만 좋으면 돼. 첫 단추만 잘 끼우면은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뭔가 아니다. 첫 각만 좋으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각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굉장히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만들어도 절반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라켓을 살짝 안으로 말고 옆에서 봤을 때 얘가 라켓 각도가 한 45도 정도 45도 정도 이렇게 라켓이 너무 누우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회전을 많이 먹겠지만 공이 뜨겠죠. 또 라켓을 너무 세워버리면은 낮게는 가겠지만은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5도.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45도지만은 난 내 카트 타법에서는 요거는 좀 너무 각이 너무 선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눕히시면 되고 내가 좀 더 세우고 싶다. 그럼 좀 더 세우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꺾어야 되지만은 또 근데 보면은 그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깥쪽으로 포인트 칠 때 까서 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그립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는 분들도 억지로 이게 어렵다면은 지금 포인트 치는 그립에서 이 손목으로 이 그립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각을 손목이랑 팔꿈치를 이용해서 조금 세워주면은 뭐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 커트 하나 때문에 또는 백기술 때문에 내 그립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 참고는 하시되 또 내가 포핸드 쪽에서 그립을 많이 까서 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각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이건 결국 개인차이기 때문에 또 꺾어 치는 분들도 있고 까서 치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자기 대신 중요한 거는 라켓은 항상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각선으로 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쪽으로 할 때 라켓 각이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라켓 각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올라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라켓은 저길 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직선으로 치기 좋은 각인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칠 때는 라켓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내 몸 전체가 오는 각도를 바라보고 라켓도 그쪽으로 바라봐야지 이 상태에서 몸은 이렇게 있고 라켓을 이렇게 입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커트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좋은 기술이지만은 기본 베이스가 이게 되면 다시 역으로 횡회전이 먹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라켓 각이 평평하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커트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코치님들마다 좀 다른 게 어떤 코치님은 요 날이 들어와라. 어떤 코치님은 45도가 들어와라. 뭐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뭐냐면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켓 날 여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라켓 이 날이 네트랑 평행을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이 슬라이스가 정확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응용 동작이죠. 앞에서 빠르게 이렇게 찍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응용 동작이 되듯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반듯하게 라켓 날이 반듯하게 요 날이 그대로 들어가죠. 대신 몸이랑 같이 꺾어야지 라켓만 꺾는 거는 굉장히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라켓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의 수평 올라와서 그대로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할 때는 여기를 보고 크로스로 할 때는 내 몸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 커트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면 약간 이렇게 옆에서 잡는 거. 자, 여기서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왼쪽 어깨가 많이 처지고 커트만 잘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탠스도 굉장히 전후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커트하기만 좋은 스텝이에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커트가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커트하고 나서도 커트 이후에 내가 취하는 공격 동작을 잘 하시려면은 다리가 너무 이렇게 왼쪽 어깨가 뒤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최대한 내 몸의 어깨를 거의 내가 공으로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그 다음에 백드라이브를 하든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 드라이브를 하든지 좋은데 이렇게 몸이 돌아 있으면은 그냥 커트만 잘하는 거야. 커트하고 상대방 공격하면 이렇게 하고 계속 요런 식으로만 이렇게만 게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호인분들이 스텝을 움직일 때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 연습하고 많이 움직이지만은 실제로는 커트할 때 제일 잘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제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랑 랠리 되고 막 속도전이 붙을 때는 그때는 몸이 반응을 해요.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커트하고 나서 내가 공격을 잡으려면 다시 자세를 원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텝을 잘 움직여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트할 때는 몸을 어깨를 정면으로 두고 항상 어떤 공이 오든 간에 공과 라켓과 내 명치는 일선으로 둔다는 생각으로 일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어디로 오든 간에 내 명치를 받는다. 그러려면 공이 오는 걸 잘 읽으면서 라켓이랑 다리가 잘 따라다녀서 여기다 공이랑 내 몸이랑 가운데다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로 오든 간에 가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커트가 삐뚤어지거나 뭐 흘러갈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포인트는 가운데보다 살짝 밑이요. 너무 밑은 조금 어렵고 가운데보다 한 공 하나 정도만 밑에만 맞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동호인분들은 대부분 커트하실 때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가운데보다 위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빠른 거예요. 상대방이 커트한 거보다 오기 전에 내가 라켓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위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기다렸다가 밑에다 맞추는 습관. 다시 공이 오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두르게 되니까 몸은 뒤에 있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공보다 라켓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맞으면서 슬라이스는 많이 안 먹고 공은 약간 떠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다 살짝 밑에 맞춰준다. 사실 가운데만 맞춰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다 위에 맞는 거는 띡띡 이런 소리가 나면서 공이 뻗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에다 밑에, 가운데 또는 밑에 대신 가운데만 맞춰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커트를 하실 때 팔을 펼 때는 보면 어떤 분들은 뒤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을 이렇게 100%다 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팔은 이제 제 느낌상 말씀드리면 앞에서 임팩트를 하고 나서 한 70% 팔을 한 70%만 펴준다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 30은 다리하고 몸이 들어가야지 굳이 이거를 막 쫙쫙 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커트할 때 손목 쓰려고 하시는 분들. 손목을 쓰는 분들은 뭐냐면 딱딱 끊게 되죠. 딱딱 끊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회전을 많이 먹지만은 굉장히 컨트롤도 어렵고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오버가 되거나 조금 회전량이 많은 사람한테는 또 바로 네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커트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전이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 떠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스에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커트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커트를 어중간하게 주긴 싫어요. 누구든지. 이 공이 상대방의 테이블의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는 길게 떨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 끝에 흰 선을 보고. 그러려면은 멀리 치는데 많이 깎이는 것보다는 상대방 회전을 이용해서 낮고 길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커트에서 생명은 뭐냐면 일단 커트가 들어왔는데 공이 포물선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커트는. 상대방한테 부담도 없고 어쨌든 결국은 타이밍도 늘어지고 상대방이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내 커트가 예를 들어 포물선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커트를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커트는 무조건 직선, 직구, 일자로 간다는 느낌. 일자로 가야지 커트도 더 스피드가 붙고 더 눌러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많이 깎지 않아도 내가 낮고 길게 보내기만 하면은 회전량이 적어도 상대방이 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커트를 보면은 굳이 막 이렇게 잘라서 회전량을 많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동호인분들 사이에서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오면은 미스할 확률이 있지만은 이게 구질상 또는 그렇게 플레이상 그렇게 좋은 커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많이 깎여도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먹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때려서 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트는 무조건 직구로 낮고 길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화카트가 굉장히 어렵죠. 화카트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정적인 기술은 강한 내가 동적인 기술은 사실 포핸드가 쉬워요. 백핸드보다. 근데 이런 정적인 기술, 커트, 쇼트, 디펜스 이런 거는 백핸드보다는 포핸드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동호인분들이 화카트 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식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서 계시는 게 사실은 원래는 FM대로 하면 이렇게 서 있어서 화카트로 하고 화로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쉬우니까 다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화카트가 동호인분들이 뭔가 소화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카트 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립. 아까 백카트 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그 상태로 라켓이 이렇게 섰죠. 이렇게. 근데 화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라켓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 그립이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라켓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좀 바깥쪽으로 약간 아웃사이드 쪽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까줘야지 라켓이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백카트하고 똑같이 요 라켓 날이 네트하고 평행을 이루듯이 포핸드 카트도 라켓 날이 평행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저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화 쪽으로 할 때는 손목을 꺾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살짝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꺾어줘야지. 여기서 손목을 틀어서 각을 바꿔주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는 물론 이런 커트도 필요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항상 종으로 돌리는 요 커트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라켓, 그립이랑 손목 각도 그리고 몸 각도 살짝 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 어깨를 내려서 최대한 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카트 가기 좀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는 오른손도 들고 약간 이런 느낌 어깨를 더 내려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좋고 슬라이스하기도 좋고 또 누르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이 오면은 자 지금 하는 건 이제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을 할 때 여기서도 반듯하게 반듯. 자 이것도 가급적이면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그립을 까지 않고 그립을 그냥 우리가 그냥 포핸드 칠 때처럼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커트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헤드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공도 정확히 썰리지가 않고 조금 뭔가 어색해지겠죠, 그죠? 그 느낌이 아니고 왼손 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손을 많이 들고 요 라켓 날 오히려 요 검지하고 요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절대 이렇게 손목을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는 요런 커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손목을 쓰지 않고 팔꿈치로 밀어준다는 느낌. 팔꿈치. 손목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퉁 튕겨 나가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손목보다는 하완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엄지 손가락이 우리가 그냥 일반 포핸드나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 커트 할 때는 살짝 이 엄지 손가락의 첫 마디 위에 첫 마디가 조금 이렇게 약간 뒤로 제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서야 돼요. 그래야지 라켓도 제껴지면서 조금 각도가 잘 나오겠죠. 뭐 플릭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고 나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 각도 중요한데요. 몸각이 중요하세요. 몸이랑 다리의 각. 대부분 다리를 이렇게
어느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일자로 두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몸이 어깨가 일자가 되거든요. 이 화카트 할 때는 살짝 오른 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쪽에 어깨가 들어가고 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 어깨가 살짝 뒤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죠. 어깨를 살짝 숙여서. 그래서 선수들 같은 거 리시브 할 때 보면은 이런 동작, 왼손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고 좀 오바스럽지만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이런 동작을 많이 보실 거예요. 플릭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가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몸이 조금 더 쭉 당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펜싱 선수가 찔러로 들어갈 때 들고 찔러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많이 안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쪽에 손을 들고 들어가야 1cm를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왼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왼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얘를 들어주면서 더 뻗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깨는 수평이 아니고 항상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 어깨가 약간 처지고 라켓 각을 까서 요 각을 만들어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카트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화카트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리시브나 또는 내가 공격이 안 될 때 상대방한테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복식하실 때도 백보다는 자꾸 화카트를 하려고 하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커트할 때 복식할 때 커트를 백으로 하면은 한 사람 계속 백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와서 포핸드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화카트를 자꾸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이제 더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커트할 때 사실 박자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해라, 어떤 사람은 정점에서 해라,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해라 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따닥이에요. 제일 좋은 건 따닥. 내가 강하게 하지 않아도 따닥에서 벌써 상대방의 타이밍도 앞서갈 좀 교란시킬 수 있고 커트도 더 뭔가 확실하게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렵죠. 어렵고 또 뭐냐면 동호인분들끼리 게임할 때 이렇게 공이 쭉쭉 잘 나오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커트가 약간 비실비실거리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나오면은 기다렸다 내가 약간 찍어 누르듯이 공을 눌러주셔야 돼요. 쭉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트에 걸리는 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이 직선으로 가야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일단 다리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이 상대방한테 찬스볼로 가는 거예요. 쭉 충분히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짧게 온 거를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더 고급 기술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이 짧게 오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스톱으로 짧게 놓는 커트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상대방 커트가 늦게 오면은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내가 약간 컨트롤을 더 쑥 누른다는 느낌. 제가 혼자 연습하기, 네트 플레이 할 때 이제 커트를 위에서 이렇게 찍는 연습. 이 연습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감이에요. 커트를 뜨지 않게 이렇게 누르는 감이 있어야지. 커트는 그냥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한테 공격을 못하게 묶어준다.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한다. 이런 감이 될 수 있도록 공이 안 나오더라도 들어가서 약간 내가 누를 수 있어야지. 이런 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공을 내가 더 꾹 누른다는 느낌. 들어가서 꾹. 또 길면은 긴 대로 빠르게 따닥. 이 따닥 기술은 사실 커트를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 박자, 그 따닥 박자는 사실 되게 고차원적인 기술이거든요. 나중에 지금 뭐 탁구 치시는 분들도 결국은 잘 치시려면 이 따닥 박자를 잘 치셔야 돼요. 꼭 커트뿐만 아니고 뭐 쇼트도 드라이브도 백드라이브도 이 따닥 박자를 잘 치는 분들이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기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따닥 박자는 자꾸 많이 해보시면서 공이 빨리 좀 길게 나오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나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따닥 박자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스가 낮은 분들은 커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여유 있게 그러다가 정이 되면은 이렇게 짧게 놓는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공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이 늘어지면은 나는 기다렸다가 더 뭔가 힘을 쏟아내야 되고, 상대방 공이 빠르면은 힘을 덜 쓰지만 박자를 빨리 잡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자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커트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